저 수확량이 지난 거다. 그러면 과거 수확량이 왜 필요한 거냐? 이것은 과거 평균 수확량, 즉 A 값을 구하기 위한 거죠. A가 뭐였어요? 과거 평균 수확량이잖아. 그럼 평균을 빼면 뭐가 돼? 과거 수확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평균은 2개 이상을 평균을 하니까 이걸 빼면은 과거 수확량인 거죠. 그죠? 2021년에 보험에 가입하고자 해요. 그런데 그럼 2020년의 자료, 2019년의 자료, 만약에 18년이 미가입이면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자료가 없겠죠. 하여튼 미가입 농지대에서는 거기가 완전히 뭐 다 100% 전선이 난다 하더라도 조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은 주변에서 나와서 구경을 합니다. 아무튼 구경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기어에. 뭐 하셔요? 그러면은 조사해요. 어디서 나왔어? 농협에서요. 우리 것도 해준답니까? 그러면 혹시 보험에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안 했다면은 죄송합니다 하면 되고요. 가입했다 그러면 혹시 피해가 있으세요? 그럼 있다 그러면 농협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입이 안 됐는데 여기에 이 농가의 수확량은 농가는 알 수 있죠. 농가는 계약자는 알잖아요. 자기 얼마큼 수확했는지는. 그러나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필요가 없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 수확량을 과거 평균 수확량으로 즉 가기 위한 작업인데 그러면 과거 수확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 이전에 조사 수확량이 필요해요. 조사를 해야 그 수확량 알 거 아니에요. 조사해야 가는 거니, 조사를 간 거니까. 약간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 농지에 조사를 갔다는 말은 그 농지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 피해가 얼마이든 간에 그 피해가 자부담을 초과하냐 못하냐는 것은 우리 평가사의 상황에 달려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 미만의 피해면 보상이 안 되는 거고 자기부담 비율 미만의 이상의 초과가 되면 보험 지급하는 건데 그건 계약자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럼 왜 신고가 적냐 그러면 대부분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자가 농사 잘못 지은 거에 대해서 본인 탓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셔서 신고를 안 하고 두 번째 계약자가 스스로 판단해요. 이 정도면은 자부담이 있다는데 초과 못 할 거야. 맞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자기들이 보기하고 실제 조사한 양하고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벼가 특히 그래요. 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금들판 완전 물결이 노랗게 쫙 보면 정말 예뻐요. 또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피해가 있는 농지는 그 색깔이 다릅니다. 같은 논이 근처에 있어도. 근데 색깔이 나쁘다고 해서 피해가 크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계약자들이 처음에 겉보기에는 노란 황금빛으로 일렁거리니까 우리는 농사가 잘 됐어. 근데 이제 농지가 2개밖에 없어요. 컴바인 돼가지고 수확해버렸는데 오메 수확량이 적게 나왔네 하고 신고하면 돼야 안 돼요. 이미 늦었죠. 수확해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 농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2개 미리 조금 일찍 익은 벼가 있어. 같은 날 이양을 했어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빨리 익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봤더니 수확량이 예전 같지 않네? 그러면 이제 신고를 그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는데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은 재해가 있어서 이 수확량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야. 이게 모든 상품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하나만 딱 기억해 두면 되는데 상품마다 적용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들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다 보면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제가 알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나중에 표를 만들든 뭘 하든 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쯤이면 또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이 특히 그러는데 무슨 요약집 없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요약집 외우시겠다. 공부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요약집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다 할 때 그때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객관식 시험 문제들은 요약집 가지고 이렇게 외워둬도 도움이 돼요. 요약집 보면서 이렇게 어차피 찍는 거니까. 근데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의 서술형이나 단답형은 요약본을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요약본이 여러분에게 필요했다면 아마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드렸을 거예요. 요약본을. 근데 그게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경험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요약본 없음을 너무 서운히 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 주겠거니 하고 기다리시면 되고 그걸 못 기다리겠다 하는 분들은 본인이 만드시면 돼요. 방법수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 가지고 본인이 만들어요. 나중에 제가 제공하면은 그거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한번 해보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다. 가볼게요. 그래서 조사 수확량이 정해졌는데 다 똑같으면 좋은데 얘가 좀 다르더라 품목마다. 그러면 사고 농지가 났어. 그러면 사고 농지니까 그럼 뭐 했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입할 때는 그냥 편하게 만을 해볼게. 많이 좀 숫자 쓰기 편하니까 만을 했는데 사고를 해봤더니 뭐 6,000km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피해율이 40%란 얘기잖아요. 그죠? 미부 상황을 일단 빼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거냐? 이것을 이해의 과거 수확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는 7,000이 생산됐어요. 그러면 이걸 적용할 거냐 하는 것이 있고, 그죠? 아닌 게 있고 그래요.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각 품목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무사고, 사고 없어요. 그러면 평가사가 거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그러면은 여기에 수확량은 평가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면 농협에서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계약자가 알려주지 않나 모르죠. 그럼 계약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제대로 알려줄까요? 제대로 잘 모를까요? 그리고 안 알려주지만 보험 위로를 한다면은 왜곡이 되겠죠. 잘못하면. 자기 유리할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뭐가 유리한지 몰라. 나중에 막 해보니까 뭐가 유리한지 알았어. 그러면 그거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확량이 왜곡이 되겠죠. 그럼 올바른 보험 위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사에서 정했어요. 무사고 농지 일대는 원래는 다른 품목들, 대다수 품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이 1.5배? 평년 수확량이 1.2배와 표준 수확량의 1.2배 중 뭘 정한다? 큰 값. 맥스. 이때 또 맥스 한번 등장해요. 표준 수확량이 1.2배나 표준 수확량이 1.2배 중 큰 값을 그 해의 수확량으로 정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정한다. 그러니까 무사고가 된다 해봅시다. 5년간 무사고라면은 처음에 표준 수확, 원래는 2016년에 가입했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표준 수확량이 9,000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가입할 때는 그대로만 가입해요. 근데 이게 해가 늘면은 자꾸 커진다니까요. 무사고 농지는 커진다겠죠. 근데 왜 또 더 커지냐면은 뭘 해주기 때문에 그 해의 무사고, 그러니까 2016년에 가입했는데 이때 사고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개 똑같으니까 이 중에 1.2 어느 거 하나나 이걸로 뭘 정한다고? 이때 수확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9,800이 아니죠? 18이니까 1,800이죠. 그죠? 2구 18이니까. 그죠? 1,800이 수확량이 되니까 이렇게 는다면 5년 가면 상당히 많이 늘겠잖아요. 그게 일반 상품의 이건데, 자, 체크 교재 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표준 수확량이 9,000이었어.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이 9,000이었어. 표준 수확량이. 근데 뭘 하겠냐면은 무사고 시 수확량은 조사한 착과수의 평균 과중이더라. 거기다 체크해야 되겠죠. 포도는, 이게 이제 포도 복숭아 그러는데, 조사한 착과수의 곱하기 뭐라고요? 평균 과중? 평균 과중. 과중이더라. 그러면은 이 포도 농지는 보험에 가입하면 뭐 하게 된다고? 착과수를 조사했겠죠. 원래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가와 착가수세나 이 포도나 복숭아의 착가수세는 보험 사고와 상관없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달렸는지를. 그래서 약속이야. 포도는 무사고시 과거 수확량이 어쩐다고요? 조사한 착가수에다가 뭘 곱한다? 평균 과중을 곱한다고 약속해놨단 말이죠. 일반 상품들은 어떻게 하는데 무사고시에는 평년 수확량이나 표준 수확량의 1.2배 중 큰 값을 정확으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때 과거 수확량 볼까요? 평년 수확량이 만이었어. 표준 수확량이 9천이었어. 그러면은 여기 1.2배는 12,000이고 여기 1.2배는 1,800이잖아요. 그럼 뭘로 적용한다고 과거 수확량은? 12,000, 이 약속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뭘 적어놔야 돼? 이해의 수확량은 얼마다? 12,000이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포도나 복숭아는 어쩌다고요? 조사한 착가수의 과중이야. 그러니까 따로 출제자가 주겠죠. 이 과수는 착가수가 몇 개였다. 그리고 평균 과중이 얼마다 줄 거 아니에요. 그걸 곱해놓고 과거 수확량 하나 잡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 수확량 잡아낸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사고가 발생했어.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그 밑에 표현자. 사고가 발생하여 수확량 조사를 한 경우 그 표야. 구분 수확량인데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커. 조사 수확량이 만약에 6천이었어. 그리고 평년 수확량의 50%가 수확량이 만이었다면 이 만에 대한 50%는 얼마예요? 5천이겠죠. 그러면 5천이란 말이지. 5천에 비해서 6천이 더 크죠. 그럼 이 해의 수확량을 뭘로 바뀐다? 6천으로 정해놓자. 하나, 두 개 구했어. 그죠? 이렇게 된다면 하나씩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채울 줄 아느냐를 묻고 싶은 거야. 근데 각 품목마다 뭐 10개 품목이면 10개 다 다른 건 아니고 몇 개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그래도 나은 거야. 다 달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40 몇 개 품목이. 그것도 다 외웠어야 되는 건데 다행히 몇 개만 좀 달라. 그러니까 다른 것만 잘 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신 안 다른 것은 기준으로 세워놔야 되지. 당연히 세워놓고 다른 게 뭐냐? 그 중에 다른 게 하나가 포도예요. 과화 수확량을 무사고시 어떻게 한다고? 조사한 착가수의 평균 가지고 곱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고시는 어떻게 한다고? 평년 수확량의 50% 이상이면 그걸 인정하겠다. 근데 뭐라겠냐면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도 안 돼. 자, 농사가 망쳤어. 뭐 때문에 망쳤어? 재해로 인한. 재해로 망칠 수도 있고 재해가 아닐 수도 있죠. 사실은. 그죠? 조사해봤더니 4,500개 안 나온 거야. 원래 평년 수확량은 만이었고 평년 수확량의 50%는 5천이었는데 요렇게 되면은 지금 4,500개 안 나온 거잖아요. 조사했는 근다고 4,500 나왔는데 요걸 더 올려? 안 돼. 왜? 4,500을 인정해야 계약자에게 정당한 보험금이 나가겠죠.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보험금은 수확량을 얼마로 전제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4,500으로. 그러면 무사고 시에는 보험금 지급해야 하네요. 당연히 안 하겠지. 사고 하는 뭔 보험금 지급하겠어요? 안 나. 안 해. 보험금 줄 것이 없어. 사고가 안 났으니 피해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자부담 초과 못했을 거 아니에요. 보험금 안 주는데 사고가 났는데 5천도 안 된, 절반도 안 된 수확량이 조사된 거예요. 그럼 보험금 뭘로 지급해야 돼?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미보상 감세서 편 나눠가지고 피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보상 없다고 하면은 많기로니까 45% 빼면은 55% 피해가 났죠? 난 거 아니, 그죠? 그러면 55%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농지 가치가 갑자기 절반이 뚝 떨어져 버잖아요.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치가. 원래 만이었는데 4,500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할 때 너무 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뭘로 인정하겠다? 평년 수확량의 50%를 잡아주겠다라는 게 약속이에요. 비록 4,500밖에 안 나왔지만 이 해의 수확량은 얼마다? 5천이다. 과거 평균 수확량이 커야 평년 수확량이 커져요. 사실은. 알았죠? 다시.
과거 평균 수확량이 커져야 보험 가입 금액도 커지고 또 가입 횟수가 많아야 커져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 어째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적게 나야 되죠. 근데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런데 그 수확량이 적어져 버리면은 가입 수확량이 자동적으로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동이 심한 걸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바로 이 규정이죠. 평년 수확량의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농사를 못 짓다 해도 이 과수원은 50%는 원래 상품이 나왔을 거야. 원래 안 나왔죠. 지금 이 해에는 안 나왔죠. 50%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모두에도 50%는 나왔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뭘 인정한다고? 50을. 그런데 과수는 그런 식인데 또 논작물이 밭작물은 더 유리하게 해줘요. 나중에 공부할 거야.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 항목이 오면.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공부해 나갈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처음에는 각계전투예요. 개별 항목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총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핵심 용이 뽑아서 시험장에 가게 되는 시간이 다가온다. 지금은 겨울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겨울이 금방 옵니다. 조만간에 와요. 아직 먼 것 같잖아요. 시험이 1차가 대략 6월경,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2차 시험이 9월 초인데요. 9월이 금방 온다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성실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 약속했습니다. 포도의 경우 무사고 시에는 어쩐다고? 과거 수확 정할 때 조사한 착과수의 평균 가중을 곱해서 정한다. 사고 시에 평년 수확량의 50%를 이상으로 수확되면 그것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혹여라도 평년 수확량의 50% 미만으로 수확됐다 하더라도 과거 수확량을 정할 때 이게 보험금 주는 건 달라요. 보험금은 이걸로 줘야 돼요. 그러나 과거 수확량을 정할 때는 평년 수확량의 50%를 기준으로 삼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프라미스, 약속이다. 그 표예요. 근데 그 표가 아까 말했지만 다 똑같지 않다는 거. 자, 가입 수확량 정의.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는 수확량인데 결정 방법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 범위에서 보험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럼 봅시다.